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검사를 저는 했죠, 네, 다른 병원에 갔을 때는 그냥 뭐 엑스레이 찍고 이제 촉진 정도만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검사를 했거든요. 네네. 네. 슬골탈구를 인위적으로 물론 근육이 빠지면 슬개골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손으로 밀면은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사람마다 이게 다른 네. 힘에 있어서 일부러라도 탈구를 시켜버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보면은 소견상 정확하게 위치해 있고 슬관절의 이 앵글, 디포미티 이런 것도 없고 각기형도 없어요.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이상 없고 관절낭도 깨끗하고 십자인데도 이상 없고 일단 정상입니다. 자, 차이점. 여기는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엘프의 우리 엘프의 무릎 관절. 얘는 무릎 관절 보면은 여기 조금 근데 보이시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색감이나 이게. 엘프는 어때요?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밀도도 균질하고 그냥 느낌을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여기보단 이 느낌이 훨씬 균질하잖아요. 이 안쪽에는 골수강도 잘 뭐가 존파 먹는 듯한 느낌도 들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엘프는 앞다리는 일자 형태로 스탠스가 좁아지면서 허리를 세우고 있고 머리를 세우고 뒷다리는 넓게 체중 지지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그리고 X점 이 보이는 데가 이 체표의 내 다리의 거의 가운데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X자가 네. 균형이 내 다리의 균형을 잡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좌우측의 밸런스도 21, 24. 뭐 이제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몇 번 체크를 하는데요. 21, 22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잘 나와요. 네. 거의 가운데 있고. 엘프는 보행 검사상 큰 문제는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고 원래 좀 아쉬운 거는 털이 짧으면 발목 관절의 상태라든지 그게 네. 각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 이제 건널 때 보니까 뭐 성격이 좀 급해서 탁탁 걸리는 거 있었지만 다리를 한쪽으로 뺀다든지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걷거든요. 관절을 굽히지 못하니까 네. 추진 방향으로 굽히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는 엑스레이 소견, 자세 측정, 앉는 자세를 못해서 좀 누워있는 자세를 했지만 무릎에 어떤 상태가 이상 없었고 보행에도 이상 없었고 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네. 그걸 다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이제 엘프를 봤더니 전반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본인이 가벼운 산책이나 똥오줌 싸고 뭐 우리 보호자님들 가족들하고 가벼운 산책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엘프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집에서 주로 이제 운동 좀 부족하고 많이 누워 있다 보니까 특정 근육을 안 쓰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검사를 스캐닝 머리부터 허리까지 척추를 따라서 그 다음에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슬관절까지 봤는데 관절에도 크게 문제가 없고 척추에도 통증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오른쪽 어깨 이렇게 펼 때 통증이 있어서 고개를 쳐다보거나 당기려고 하는 증상이 있었고 왼쪽은 괜찮았는데 네. 그 다음에 좌우측 장요근이라고 허리 옆에 있는 근육이 네. 있어요. 그 근육을 좀 많이 아파했고 다리를 당길 때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아프거나 허리 장요근이 아픈 이유 중에 크게는 운동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과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깨가 아픈 애들이 슬개골이나 슬관절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체중이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우리 아까 엘프는 앞다리 스탠스가 좁고 뒷다리 스탠스가 이렇게 넓은 상태로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는 모아지고 사람을 따라 팔은 벌려지고. 네. 그러면 체중이 어디에 실려요? 어깨에 실려요. 아파서 이렇게. 그러면 목 통증이 나든지 근육이 위치고 오니까 어깨가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장요근 쪽은 허리 쪽이나 고관절 쪽, 그러니까 거기 장요근이라고 하는 게 다리하고 허리를 연결해주는 근육이에요. 네. 점프할 때라든지 똥오줌 쌀 때 앉는 자세 취한다든지 오줌 쌀 때 다리를 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때 쓰는 건데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게 늘어날 수 있는 지금 원래 늘어날 수 있는 능력은 100이라고 하면은 쓰지 않기 때문에 위축이 오고 60, 80으로 줄어 있었는데 갑자기 점프를 하거나 뛰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늘어나니까 통증이 시작되고 아프겠죠. 엘프는 뭐 운동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쓰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엘프의 어떤 평가는 자세라든지 관절의 상태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근육량은 있는 것 같지만 질감이 좋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근육이 이게 쫀쫀한 느낌, 이렇게 뭐 타이트하거나 쫄깃쫄깃한 이런 근육의 느낌이 없고 말랑말랑한 약간 그 닭고기 먹을 때 그런 붙는 느낌. 지방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만져보면 네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엘프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주기적인 산책이나 이런 것들 이상의 몸에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거 예를 들면 오르막길을 30분 올라간다든지
건널목으로 올라간다든지 좀 강도 있는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계속 어깨라든지 허리가 계속 문제가 있고 이걸 놔두게 되면 언젠가 친구들하고 어디 즐겁게 재미있게 뛰어놀고 갔을 때 이제 그럴 때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과하게 놀고 나면 앞다리를 들고 있다든지 오른쪽, 아니면 허리를 만지면 아파한다든지 뒤로 계속 돌아요, 아프니까. 네. 어쨌든 강아지들이 아프면 아픈 쪽 다리를 만지면은 당기거나 몸 자기가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빼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만지면은 물려고 하거나 돌아서거나 이렇게 못 만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허리 쪽. 셀프는 인대 손상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장요근 염좌인데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붙어 있는 그 인대 힘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근육이 붙어 있는 힘줄에. 그래서 그거를 장요근 염좌라고 하는 거예요. 많아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운동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프 같은 경우는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 정도 레이저, 온열 체외 충격기 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면 수중 런닝머신 타서 좀 근력도 올려주고 근질감도 올려주고 뭐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주에 한 번 다니시다가 통증이 좀 괜찮아지고 운동량이 좀 늘어나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울러서 보조제 같은 거 먹이면 좋고. 관절 보조제요? 관절 보조제도 좋고, 어쨌든 항산화제 뭐 이런 것들 먹이시면 좋죠. 우리가 관절 보조제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른 데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거기 항산화제도 들어있고, 뭐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하는 네. 거잖아요. 사실 엘프 같은 애들, 운동이 필요하고 뭔가 통증이 시작되는 애들한테 그때 먹이는 게 보조제예요. 사실 이제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약간 주기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할 때도 이렇게 뭐 신체 스캐닝 같은 것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형외과에서 하는 검사, 뭐 사실은 우리가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대부분 내과적인 검사 네. 하잖아요. 흉부, 복부 사진, 뭐 네네. 장기에 이상 유무 뭐가 없다. 혈액 검사 뭐 이런 사실은 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건강검진에 대부분은 이런 재활실에서 아이들이 걷는 걸 직접 보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사실 엑스레이만 찍고 평가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네. 아까 한 것처럼 신체 검사하고 보행, 자세 평가 같은 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운동 기능에 관한 평가를 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은 꼭 재활병원이 아니더라도 미리 멀쩡해도 그냥 관절, 고관절, 실관절 상태 이런 걸 촬영해 놓고 한 또 1년, 2년 지나 또 한번 촬영해서 관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1년, 2년 사이에 노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런 거